네, 콘솔용 화장대 의자 리폼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의자를 리폼하실 때는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된 스툴형 의자이든, 식탁 의자이든, 소파든, 이렇게 쿠션 부분과 밑에 아랫부분에 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된 의자들은 일단은 뒤집어서 해체를 해주셔야 돼요. 상판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주셔서 일단 해체를 할게요. 식탁 의자도 마찬가지들 요 의자를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피스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구멍에 요 틀과 아랫부분의 쿠션 부분이 피스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 4개의 피스를 풀어주세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금 눌러서 피스를 풀어주세요. 네, 요 4개의 구멍에서 요 피스를 제거하였고요. 요 피스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완성하시고 요 틀과 상판을 다시 피스로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다리와 요 상판의 쿠션 부분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쿠션은 랩핑을 제거하지 않고 오래 사용을 하여서 비교적 쿠션이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천갈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천이 지저분하거나 리폼을 원하시는 분은 다시 천을 더 떼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툴에 지금 긁힘 방지 스티커 부착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작업하신 후에 재부착 새 제품으로 해드릴게요. 요거 지저분하니까 이제 다 제거를 해주세요. 네, 스툴 부분 해체하고 다리 부분에 마찬가지로 몸체 바디 부분 칠한 기본 베이스 백색 페인트, 또 화장대 거울의 테두리 부분에 동일한 요 수성 백색 페인트에 아크릴 컬러 황색으로 조제한 컬러로 붓을 이용해서 기본 베이스 작업할게요. 너무 많이 발라서 흘러내리지 않게 적당량을 묻혀서 발라줄게요. 총 페인트는 한 회 바르고 건조시켜서 2회 바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칠을 할게요. 붓질은 항상 왔다 갔다 여러 방향으로 칠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한 방향으로 쓸어서 붓결이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될 수 있도록 칠을 해줍니다. 네, 스툴 아랫부분 다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 해 페인트 칠해서 지금 건조시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울 테두리 부분처럼 한 번 더 페인팅해서 건조시킬게요. 같은 색상입니다. 지금 이 페인트는 물은 전혀 섞지 않았고요. 수성 페인트 내부 백색에 아크릴 컬러 황색 계열의
컬러를 조금 섞어서 아주 연한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바디 부분 작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 같은 컬러로 지금 기본 베이스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시킬게요. 네, 바디 부분과 마찬가지로 스툴 아랫부분에 다리 부분에 터치로 기법 보여드릴게요. 바디 부분 작업했는 영상과 동일한데 컬러는 아크릴 컬러 짙은 밤색 컬러고요. 붓은 이 폼 브러쉬를 이용할게요. 폼 브러쉬에 물을 섞지 않은 아크릴 컬러 이용해서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터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에 지금 이런 라인들 살려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터치할게요. 너무 과하지만 않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과하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사포로 다듬어 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터치할게요. 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터치가 들어갔으면 이제 요 면 부분에는 정말 거의 없다 싶은 정도의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해서 터치를 줄게요.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그리고 다리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터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터치, 여기도 아래 위. 터치는 선이 쭉 연결되는 것보다는 선이 조금 보였다가 끊겼다가 진하고 약하고 요런 게 반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겠죠. 이런 터치들이 스툴의 어떤 디자인을 조금 더 살려주기도 하고, 또 그냥 면으로 된 부분에는 아주 약한 터치들이 살짝씩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해줍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조금 도드라지게 작업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터치 작업 해줄게요. 네, 지금 터치 들어간 부분 전체적으로 사포 작업으로 한번 다듬어 줄게요. 사포는 좀 고운 사포를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사포를 작업하시기 전에 면이 조금 혹시나 상처가 날 것 같거나 조금 거칠다 싶으시면 이렇게 사포끼리 조금 문질러서 날을 죽인 다음에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보시고
터치가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표면에 그 기본 페인트 칠 하시면서 뭐 부틀이라든지 또 면이 조금 지저분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고운 사포로 이렇게 전체를 다듬어 주세요. 네, 터치 넣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은 조금 선들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터치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중간에 면 부분에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강한 선이 보이기보다는 아주 약한 터치들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터치를 넣어주었습니다. 스툴 아랫부분, 다리 부분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바니쉬, 수용성 바니쉬로 2회 칠해서 마무리 할게요. 바니쉬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바르시고 다시 건조시킨 후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줄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발라서 마무리 할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수용성 바니쉬 조금 뭉쳐있는 부분은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건조되면 그런 느낌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뭉치지 않게 붓질을 잘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코팅 해주세요. 네, 처음에 작업할 때 긁힘 방지 스티커 떼주신 거 다시 부착해야 되니까 아래 부분에 맞게 그린 다음에 이것도 다시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할게요. 긁힘 방지 스티커 4개 이렇게 준비해서 완성이 되면 밑에 붙여줄게요. 네, 스툴은 그 분해하였던 상판 쿠션 부분과 페인팅을 새로 한 아래 부분, 다리 부분을 조립할게요. 만약에 천이 너무 많이 더러워서 또 뭐 헤어지거나 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때는 교체하고자 하는 천을 덧대시고 보통 보시면 이렇게 타카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타카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집에 글루건은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글루건으로 천을 고정하신 다음에 조립하셔도 돼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이 피스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피스 고정할게요. 조금 눌러서 피스 조여 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 풀어두었던 피스를 다시 조여서 상판의 쿠션 부분과 해체했던 다리 부분 다시 조립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긁힘 방지 스티커 다시 부착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네, 상판의 쿠션 부분과 페인팅 한 해체된 다리 부분 이렇게 피스
4개 풀어두었던 거 다시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긁힘 방지 스티커 제거하였던 거 새로 이렇게 오려서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콘솔용 화장대 의자 리폼하는 과정 보여드렸고요. 상판 쿠션 부분 선이 비교적 깨끗해서 제가 손갈이하는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천을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천을 덧대서 집에 있는 글루건을 이용하여 간단히 접합한 후에 페인팅한 다리와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식탁 의자나 소파나 다른 의자를 리폼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